안녕하세요. 최강 언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김진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애 에너지입니다. 자, 오늘 조금 일찍 가야 되는 노영희 변호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아, 어떻게 일주일 지내셨어요? 매주일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정말 속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뭔가 시원한 소식이 좀 들리고 네.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적을 하면은 뭔가 좀 발전이고 교정이 되고 수정이 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고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는 지지자들 그리고 또 민주당 당원님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우국 충정에 밤을 지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세상에 기준을 제공하고 어쨌든 최대한 시원하게 속을 확 뚫어드리려고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각오가 대단하신데. 네,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4%가 떨어졌는데요. 부정평가는 58.9%로 올랐습니다. 이게 오늘 네, 오늘 발표된 나왔습니다. 거죠? 리얼미터 네, 조사한 거. 리얼미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저희가 요즘에 와서 이렇게 여론조사 보시면 60대, 70대가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뭐 70% 가까이 이렇게 지지해요. 막 60% 이런 게 그게 그래서 중도층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당층으로 이번엔 됐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82.7%가 긍정평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7.5죠? 97.5죠. 아, 부정평가했고요. 네, 무당층은 72.9%가 부정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게 19.9%니까 네. 미국에서 하는 모닝 컨설트 하고 여론조사가 맞다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저기 무당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끔 리얼미터가 무당층이라고 할 때가 있고 중도라고 표현할 네. 때가 있는데 이번엔 무당층을 했군요. 네, 그래서 무당층은 72.9%가 윤 대통령을 부정평가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좀 여론조사를 꼼꼼하게 보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총선은 그 중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공정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긍정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지금 하는 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내일이군요. D-Day 16일 날 그 일본 강제징용 무슨 해법이라고 변제 해법이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숨 쉬고 계신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오차범위 내이지만 또다시 지지율에서 앞섰습니다. 저는 근데 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포탈 보면요. 이재명 대표 욕이에요. 그 기사가 그래요? 기사가 아니라 욕이에요. 욕.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열심히 논평도 내고 입장 표명도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런 지지율이 나오는 건 저는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언론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이쪽에서 나오면은 그걸 크게 강조해서 실어주고 거기에 부정적인 댓글이 저한테 달려가지고 또 힘을 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되는 거. 근데 민주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쪽 말을 또 아예 제대로 잘 실어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방송 나와서도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하시고 그런데 그러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만 계속 갈 것이냐. 그게 옳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예를 들면 그게 정말로 민심이고 그게 정말로 문제였다면은 지난번 대선 때 예컨대 0.73%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여론은 뭐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0.73이라고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퍼센트로 차이로 진 건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이 여론조사나 혹은 뭐 매체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이든 뭐 매체든 이런 데서도 좀
공정하게 내지는 뭔가 좀 다르게 이걸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고쳐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냐는 거죠. 근데 이전에 문재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그러면은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었냐?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본인들이 집권할 때도 우호적이지 않고 민주당이 아예 집권을 못하니까 뭐 우호적이지 않은 건 당연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간다는 건데 이걸 해결을 뭐 하는 게 먼저 순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 아마 우리보다도 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왜 언론 개혁 안 하고 언론 개혁이라는 게 결국 언론 정상화거든요. 언론 정상화가 뭐냐? 그냥 팩트 보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팩트 보도보다는 의견 보도가 대다수고요. 팩트 체크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언론 개혁을 왜 안 하냐? 이렇게 답답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고민도 있어요. 예, 언론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그래서 제가 언론 바로 세우기를 지금까지 사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마지막에 해볼 수 있는 게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좀 촘촘하게 짜보자 이런 제안을 촛불 집회 때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중재법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조금 있다가도 그 얘기 나오겠는데 제가 무지무지 화가 나 있었던 게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 극단적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어서 더 힘들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가 지금 완전히 별로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도 준칙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유족이 그거 보도 공개 안 하겠다고 유언장 공개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단편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전 여론조사에 공표할 수 있는 것의 방식을 적어도 일정 퍼센트 이상의 그 응답률이 있는 거면 발표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왜 안 하는지 난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솔직히는 한 큐에 갈 수 있는 해법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워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국 총선에서 이겨서 다시 뭔가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기려면 사실 그 무당층 중간지대 여론이 중에서 그 여론만 뽑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도 총 32.4%, 국정 기대감 35%, 정부 공정가치 실현 34%, 대통령 당무 개입은 72.5%가 하고 있다. 이게 KBS 조사에서 중도층 인식만 본 겁니다. 근데 왜 저걸 긍정이라고 표시했어요? 당무 개입하고 있다는 당무 건 개입으로 본다 긍정이 70, 당무 개입으로 본다. 안 본다가 부정. 요즘 헷갈리네요. 오히려 당무 개입을 잘한다라는 식으로 그래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지금 당무 개입 훌륭해. 대통령 정부 공정가치 실현하고 있어. 국정에는 기대감이 높아. 대통령 난 너무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느껴지니까. 네, 갑자기. 저도 살짝 헷갈렸는데 네. 이게 당무 개입 했냐 안 했냐 긍정 부정이라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건가요? 다음 볼까요? 예. 정당 지지도는 이게 KBS 한국 리서치 조사입니다. 민주당 32, 국민의힘 24.9. 그다음에 총선 선호 세력.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의힘이 35.5, 더불어민주당이 55.6입니다. 예, 그래서 저 얘기는 결국 제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스피커가. 아 왜요? 잘 안 나옵니까?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요 밑에 부분입니다. 중도층 인식인데 이재명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가 49, 정치 보복이다 45.7 오차 범위 내고요. 체포동의안 부결도 잘된 결정이 42.7, 잘못된 결정이 42.6인가요? 47. 그러니까 저것도 오차 범위 내고요. 그다음에 대표 사퇴 여부도 물러나요가 47.9, 물러날 필요 없다 45.5. 이것도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좀 여론조사 포인트를 잘 보시면
흔들림이 좀 적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갤럽입니다. 갤럽 거의 똑같죠? 갤럽도. 예.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국익위에 찬성한다는 데가 29%밖에 안 되고요. 예. 반대가 67%. 어머, 두 번째가 더 웃기네. 일본 가해기업 1회 세대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 더 낮잖아, 23%. 네. 68%는 반대하고 한일 관계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 찬성 25%, 반대 71%. 안 급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현재 네. 일본 정부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 94%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저런 식으로 생각할 거가 너무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네. 근데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이 국민들이 자신이 내놓은 그 해법이라고 하는 소위 이 배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놀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 그래서 대통령 시각이 우리랑 다르구나. 완전히 세상 보는 자기는 시각이. 몰랐다는 건가 봐요. 네, 다른 룸에서 살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진공룸인가? 제가 그 주말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죠. 세상이 너무 좀 뭐지 기준이 없어지니까. 모르겠어요. 아유, 그냥 그래서 말하기도 옛날에 싫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주적 의식에서 세상과 동떨어져 있었다면 저는 이번에 검사들의 세상, 검사들 그것도 특수부 검사들의 세상에서는 자기들만의 세상 프리즘이 있다는 걸 이번에 느낀 거예요. 그거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히 다른 심각해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하는 네. 톤이나 네. 주제나 그거에 가서 의식이나 아니 술 먹고 저기 더 이상 안 할게요. 술 먹고 저기 하는 거하고 비슷해 이 사람들 그렇습니까? 멘탈이. 저는 술 하면 그 세계를 몰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드셔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안 되겠다. 예, 술 마시면서 할까 우리.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도층에 있어서는 지금까지가 뭘 의미하냐면 저는 이 정부가 1년 내내 한 게 뭐냐 묻는다면 이재명 때려잡기 저 이렇게 답하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무능과 이 정부의 실책을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사 리스크로 덮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언론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뒤따라줬는데 검언유착으로 그런데도 중도가 편파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한쪽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의원님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시민들과 호흡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